우리 부부의 귀촌 프로젝트. 예. 오늘부터는 그 3한 3일. 3일은 춥고 또 4일은 미세먼지가 있다는 날이 계속되다 보니까 또 오늘처럼 비가 오고요.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지금 여기 위치는 제 서재고요. 이곳에서 여러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이 영상도 지금 찍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화면은 저희 강아지 솔몬이고요. 또 솔몬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현재까지 보고 있는 책들입니다. 가끔씩 또 보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깨닫는 게 참으로 달라지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본론으로 곧바로 들어가고 나중에 또 이렇게 저희 집을 소개하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이렇게 고정을 하고 오늘 진행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황당한 모듈러 주택 계약 관련 서류, 이 부분을 주의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진행할게요. 모듈러 업체에 따라 계약 문구는 다르죠. 하지만 문구 핵심은 거의 비슷합니다. 대개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거든요. 업체가 나중에 면피를 하기 위해서죠. 미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경우가 많지요. 그들에게 불리하게 쓸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때문에 계약 시 관련 서류를 아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자칫 큰 낭패를 당할 수 있거든요. 관련 서류는 계약서, 계약 조건, 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이 있어요. 계약서, 계약 조건은 문구를 면밀히 읽고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해야죠. 추후 당연히 요구할 말을 못할 수 있거든요. 두 서류, 즉 계약서, 계약 조건은 업체에서 갈고 닦은 경험의 농축제죠. 숱하게 사업을 하면서 수정에 수정, 보완에 보완을 거듭했을 테니까요. 때문에 그만큼 색안경을 끼고 차근차근 빈틈없이 자세히 보세요. 업체가 대충 뚱땅뚱땅 만든 문구가 아니거든요. 업체가 꽤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수년에서 수십 년간 수정, 보완한 작품일 테니까요. 그렇게 탄생한 서류가 바로 계약서, 계약 조건입니다. 그러니 한자 한자 정독하며 확실히 체크해야죠. 뭔가 꺼림칙하면 당당하게 수정을 요구하고 안 해주면 계약하면 안 돼요. 다들 그렇게 한다고 따라하면 더더욱 안 되죠. 만에 하나 불상사가 생기면 그 충격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관련 서류 중 시방서라는 게 있어요. 시방서는 공사에 대한 설명서라고 보면 되죠. 어떤 자재로 어떻게 시공해야 하는지 상세히 적어 놓은 서류예요.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작업 과정을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하죠. 공사함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죠. 꼭 정독하고 체크하세요. 내역서는 자재비와 인건비가 상세히 담겨 있어요. 자재비의 경우 품명, 사양, 스펙이라고 하죠. 개수, 단가 등이 적혀 있죠. 주의 깊게 쭉 훑어보면 자재비로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인건비는 내역서에 기재된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적혀 있지요.
집 짓기에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외에도 인허가에는 건축, 토목, 구조, 전기가 있어요. 인입, 전기나 수도, 정화조가 인입 공사에 포함되죠. 토목, 우수, 오수, 집수정, 그 다음에 가구, 이런 것 등 별도 공사도 있어요. 기초비, 크레인비, 운반비, 부가세 등도 있고요. 요것만 해도 수천만 원이 될 정도죠. 집을 짓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이유예요. 이게 내역서에 모두 담겨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일부러 내역서에서 누락시키거나 금액을 안 적는 경우가 많거든요. 업체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중에 현장에서 실비 정산합니다. 라고. 그럼 이렇게 말하세요. 대략이라도 좋으니 확인해서 적어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황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증액이 상당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관련 서류 중 도면이 있어요. 설계도죠. 집을 짓기 위한 그림이에요. 집 짓기 위해 얼마나 돈이 드는지 알 수 있는 서류가 뭐라고 했죠? 네, 바로 내역서라고 했죠? 이 내역서가 나오려면 반드시 설계 도면이 있어야죠. 왜냐면 도면을 보고 내역서를 만들거든요. 설계도에는 자재의 실제 치수와 사양, 스펙이 적혀 있어요. 축척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축척은 실물보다 축소해 그릴 때 축소한 비율이에요. 때문에 도면이 부실하면 내역서가 나올 수 없어요. 도면 없이 공사비를 산출할 수는 없거든요. 게다가 실제로 공사도 할 수 없고요. 나침판이 없는데 목적지를 가기 위해 방향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도면이 부실한데 어떻게 집을 제대로 짓겠어요? 결국 상세 도면 없이 집을 짓는다면 두 가지 경우죠. 첫째, 감으로 대충 짓겠다는 것. 둘째, 비용이 과다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계약서, 계약 조건, 시방서, 내역서, 도면을 필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약하는 순간 갑을 관계는 즉시 바뀔 테니까요. 부디 명심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그 영상을 찍었고요. 다음에는 좀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애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